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도 유추할 수 있잖아. 그럼 유추가 되잖아요. 그냥 외우지 말고. 됐어? 갑이랑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징계에 해당 행위를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당연히 소속 기관장이 제일 먼저 알겠죠. 자기 새끼 사고 친 건 자기 소속 기관장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얘 징계 좀 해주세요라고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거 요구할 수 있다야 요구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죠.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소속 기관장이 평소에 이뻐하던 애야. 그러면 똑같은 사유인데도 징계 의결 요구 안 하겠죠.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놈이면 징계 의결 요구해버리면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 의결 요구는 무조건 하여야 한답니다. 여기가. 그럼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니까 이건 기속행위야 재량행위야? 기속행위죠. 재량이란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기속행위가 된다고. 내가 기속행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판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건이 딱 충족되면 그 상품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징계 사유가 있는데 징계 의결을 요구를 안 했다. 그럼 기속행위인데 안 하면 위법이에요. 맞지? 재량행위는 안 하면 위법이야. 내가 재량을 가지고 있을 때 안 한다고 위법은 아니에요. 근데 기속행위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위법이야. 다만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으면 위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래서 따라서 얘는 기속행위니까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징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위법이에요. 근데 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생인데 어디 골목길에서 몰래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 엄마가 봤어요. 조사 필요해? 조사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안 그래? 우리 엄마가 내가 담배 피는 거 발견했으면 그냥 바로 등짝 스매싱이죠. 지금 소속 기관장이 갑의 징계 사실을 발견한 거잖아요. 조사 기간 필요 없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 지체 없이죠. 근데 내가 담배 피는 걸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직접 본 게 아니라 동네 아줌마가 본 거야. 동네 아줌마가 보시고서 우리 엄마한테 신고했어요. 너네 아들 골목길에 담배 피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직접 본 게 아니라 다른 어머니가 알려줬으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너네 사고 쳤다. 징계에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통보해 줬어. 그러면 조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며칠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되냐면 30일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아서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면 결과도 통보한 기관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조문이 없으면 소속 기관장은 자기 새끼니까 그냥 덮어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잖아. 그래서 반드시 결과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징계를 요구할 때는 뭐는 구별해서 요구해야 되냐면 원하는 게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는 구별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파면해임 강등정지 감봉여체 뭐 딱 해주세요 이거는 아닌데 그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 큰 바운더리는 정해주라고요. 그러면 소속 기관장 입장에서는 징계의 큰 바운더리 종류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기속이야 재량이야? 재량이 되는 거죠. 징계액을 요구 자체는 기속행위인데 징계의 종류는 뭐가 되냐면 재량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속 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물론 중징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연히 출석해서 의견을 말해야 돼요. 중징계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징계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문서 보내야 됩니다. 의결 요구서,
정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갑에 대한 징계 의결이 요구됐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게 아니잖아.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갑한테도 우리 너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불리한 건 알려줘야죠. 그래서 소속기관장이 징계위원회에다가 의결 요구서 정본을 보냈으면 당사자인에는 뭘 보내줘야 되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보내줘야 돼요. 우리 너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너도 알고 있어야 되고 너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준비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방어권 보장이 되거든. 됐죠? 그러면 이제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에 돌입할 텐데 돌입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잘못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달아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나와라. 나와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봐라. 라고 출석 통지서를 보냅니다. 출석 통지서를 이렇게 보내줘요. 너 와서 말이야.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보라는 이야기야.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여기에 도달돼야 됩니다. 도달.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법률을 볼 때 방어권과 관련이 있겠다 싶으면 그냥 도달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5일 전에 도달되면 주말까지 해서 일주일이죠. 그러면 7일 정도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할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의견 진술 기회를 안 줬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건 중대 명백한 하자로 보고 뭘로 보냐면 무효로 봅니다. 무효. 됐죠? 취소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취소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고 본다고. 그럼 와서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출석을 안 하겠대. 본인이. 출석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일단 기록합니다. 그리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서면 심사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서면 심사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안 하는 게 좋냐면 잘못해서 저 사람 신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출석도 안 하고 서면으로 심사하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 되도록이면 출석시키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너도 네 이야기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적어지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절대 출석 안 하겠다 하면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서면 심사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 규정의 뜻은 되도록이면 출석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재가 불명한 거야. 소재가 불명하다는 이야기는 진짜 뭐 이렇게 출석 통지서를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냐면 본인이 생각해도 징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도망가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얘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출석 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등기로 보낼 거야. 그래야 본인이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없으면 등기가 도달이 안 되거든. 도달이 안 되면 지금 출석 통지서가 도달이 안 됐으니까 의견 진술기에 안 준 게 되죠. 그럼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징계 의결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징계 대상자는 도망가 버리면 되죠. 그럼 징계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에 게재를 한다고요. 관보에 게재를 한 다음에 관보는 그냥 신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에 게재를 한 다음에 게재일부터 게재일 다음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다음 날은 2개밖에 없다 그랬죠. 사망한 다음 날, 15일 기간이 끝난 다음 날, 그 2개밖에 없다고. 게재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요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즉 걔가 받아본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거든. 됐죠? 그래서 여기 게재일부터지 다음 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는데 그 기간은 며칠이냐면 30일 플러스 30일이 되는 거죠. 됐죠? 원칙적으로는 30일인데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면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30일 연장하는 건 당연히 요청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소속 기관장이 징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부탁한 거 처리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지금 징계 대상자인 공무원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고 징계 의결을 요구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거라고.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징계가 결론이 나겠지. 징계가 결론이 나면 그 결과도 당연히 문서로 보내줍니다. 뭘 보내주냐면 의결서, 정본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 의결서 정본을 받아봤어. 이게 경징계면 자기가 경징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징계면 임용권자 등장해야 되겠죠. 소속 기관장이랑 임용권자 같으면 상관없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제 임용권자가 등장하는 거죠. 임용권자가 등장을 해서 이 임용권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징계를 하게 되냐면 중징계를 하게 되고 소속 기관장은 경징계를 하는 거죠. 여기는 중징계. 여기는 경징계예요. 소속 기관장은. 이 둘 다 며칠 이내 의결서 정본을 받고 나서 며칠 이내에 해야 되냐면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 됐죠? 15일 이내에 하는 거고 당연히 얘한테는 뭘 보내줘야 되냐면 의결서 사본도 보내줘야 되죠. 정보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의결서 사본도 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의결서를 받자마자 오늘부터 징계 시작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몇 월 며칠부터 무슨 징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네가 이런 처분을 받는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지 그 처분 사유 설명서를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처분 사유 설명서. 됐죠? 그럼 이거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거잖아요, 지금. 처분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뭐 때문에 네가 이런 처분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사전적 구제책이죠. 사전적 구제책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얘가 받은 징계가 예를 들어 강등이라고 합시다. 됐어? 그러면 이 공무원이 갑이 생각하기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럼 받아들이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징계 절차는. 근데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한 번 좀 다툴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야? 소청심사위원회.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 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요건 며칠 이내에 가야 되냐면 30일 이내에 가야 돼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간이 며칠이야? 60일 플러스 30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숫자로만 외우지 마시고 생각해봐. 지금 징계위원회가 30일 플러스 30일이잖아요. 나 이 징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나는 미성년자라 나쁜 짓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럼 내 입장에서 여기가 심사숙고했다고 믿을 수 있어? 못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지금 징계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서 징계가 나왔는데 믿을 때라고는 소청심사위원회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금방 결론이 나와. 그럼 날 보호해줬다고 믿어? 못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뜻에서 기간을 길게 잡아놓은 거라고요. 법률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 저게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도 유추할 수 있잖아. 여기만 기억이 나. 소청심사위원회 기억이 안 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징계받은 사람 한 번 더 검토해 주는 거니까 조금 더 기간이 길어야 심사숙고하겠구나. 그러면 60일, 30일이 유추가 되잖아요. 그냥 외우지 말고. 됐어?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